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부터 사이언스데이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였죠. 이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불멍에 담긴 과학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 최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이 불멍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불멍하면 사실 그 불을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가장 큰 요소는 이 불을 피웠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타닥타닥하면서 장작 타는 소리가 이 백색 소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예. 이 백색 소음은 한 가지 주파수의 소리만 나는 순음과는 달리 여러 소리의 주파수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 주파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백색 소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백색 소음을 듣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고 또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불멍을 즐기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관심을 좀 갖고 영상 말고 실제로 집에서 불을 피워볼 수 있는 그런 키트도 파는 걸 알아냈거든요. 한번 구매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날씨가 풀리면서 이 반갑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정체되고 또 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치솟았는데요. 예. 이 수도권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평소보다 3~4배 정도 높게 나타나면서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이 비상 저감 조치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발령되는데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또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이 초중고등학교와 이 유치원의 야외 수업을 중단을 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 이 외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깥 활동을 좀 자제를 하시고 외출을 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이번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 참고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 장기화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주점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조치가 또 2주 더 연장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올해 1월 이후에 주점과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조사를 해봤더니 집단 감염이 13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관련 확진자가 28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수치만 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의 전체의 한 1% 미만인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요. 네. 문제는 이 위험성이 비교적 크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일단은 마스크를 자주 벗게 되고요. 또 이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비말이 튈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지는 네. 거죠. 특히 역학조사 결과 이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방역칙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됐었는데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랫동안 실내에 머문다거나 또 이 테이블을 이동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의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방역 수준도 국민의 피로감 또 고통을 감안해서 그 불가피하게 정한 최소한의 수칙인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꼭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보통 중국 우한의 이 박쥐를 통해서 퍼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중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중국에서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주 빠르게 퍼졌는데요. 당시에 이 중국의 돼지 수가 40%에서 60%까지 떨어지면서 돼지고기 양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지 대신에 다른 야생동물들이 더 식탁에 많이 오를수록 바이러스에 접촉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런 주장이 아직은 가설에 불과한데요. 네. 아직 동료 평가도 받지 않은 논문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발병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인설도 아직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영국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예. 전 세계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 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감염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와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그런 환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기간 동안 이 영국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61% 정도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진단 후에 28일 안에 숨질 확률도 32%에서 최대 104%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영국발 변이의 치명률이 더 높다는 의견은 사실 이전 연구에서도 많이 나온 결과이고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치명률의 수치가 아주 크게 올라간 건데요. 네. 연구팀은 이 영국 변이의 빠른 확산 능력과 이 치명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네. 영국 변이가 치명률까지 높다는 건 사실 설마 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 수치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